네, 월간 투자 전략입니다. 2024년 시작하는 1월의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희찬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가 됐어요.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센터장님 되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쩌다 보니. 네, 앞으로는 이제 센터장님 모시고 저희 월간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 그달그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산타가 정말 왔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말장 랠리가 이어졌고 일단 미국장 기준으로 1월 시작되면서는 그때 보였던 쏠림에 대한 완화가 다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1월 크게 봤을 때 어떨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연말 랠리 이야기를 했으니까 연말 랠리 사실 중심에는 연준 피봇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기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좀 해볼까요? 예, 역시 연준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의 핵심은 이제 인플레의 완화에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인플레 얘기부터 좀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미국의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주거비를 제외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이 지금 현재 2%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 안정됨에 있어서 상품 물가의 하락세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네. 있다는 것도 또한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업데이트 해본 결과로는 6개월 연속해서 이 상품 물가가 전월비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만 보면은 디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품만 보면 디플레이션? 네, 상품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거죠. 네. 디플레이션 상황까지 가 있고 일단 그 주도로 해서 인플레가 완화되고 있고 네. 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가장 이제 그 고리의 핵심에 있는 처음에 있는 상품 물가의 하락 디플레가 계속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상품 물가의 디플레가 무엇 때문인지를 찾아봐야 네. 그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품 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네. 부분이고요. 국제 유가가 뭐 중동의 여러 가지 좀 약간 불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는 이제 오펙의 감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펙 제외한 지역의 이 산유량 증가 또는 원유 수출 증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에서 지금 산유량이 지금 증가를 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일원인 러시아에서도 지금 원유 수출을 지금 늘린 것으로 최근에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지금 감산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감산해가지고 유가를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산유량을 늘린 국가가 그 과실을 따먹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앞으로 감산을 더 하기가 좀 애매해지는 그러네요. 네. 좀 그런 구간으로 왔어요. 그래서 유가가 저희가 봤을 때는 오펙이 더 감산을 한다 해도 그렇게 오를 여지는 크지 않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중국 디플레이션. 이것도 역시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네, 있는데 네. 지금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하락세를 조금씩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이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물가 하락은 전 세계 디스인플레이션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가는 추가 감산이 결국은 뭐 이제 상방으로의 가능성을 열 수 있는 키인데 추가 감산을 할 만한 요인이 많지 않다라는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네.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인다라는 것이고 중국의 디플레 수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중국 디플레 수출 이야기하셨으니까 이건 네. 사실 최근에 피부로 좀 와닿는 게 있어요. 주위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로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물건들 맞습니다.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뭐 써보신 분들이 아직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써본 사람들의 이제 일종의 후기는, 맞아요. 상당 충격적이긴 합니다. 네. 한번, 경험을 해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비슷한 경험이 미국에도 있어요, 지금요. 사실 지난해 중국 주식시장이 대체로 안 좋았고 중국 뭐 대부분의 기업들의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여기 왼쪽 차트에서 이제 보시는 대로 핀듀오듀오라는 회사의 주가는 네. 작년 2, 4분기 지나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매출액이 아래쪽 차트 보시는 대로
지난해 2, 4분기, 3, 4분기에 급상승한 걸 갖다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예, 물론 EPS도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있어서 이제 이 핀두오라는 회사가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키고 있는 그 테무, 네. 예, 테무 쇼핑이라는 그 쇼핑몰 플랫폼이 미국의 소비자들을 갖다가 지금 크게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거는 저가의 메리트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중국의 이 저가 상품의 생산과 수출이라는 부분이 당연히 이제 미국이나 또는 이제 한국 또는 글로벌리 디스인플레이션에 지금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플레 하향이 유지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함께 유지될 수 있다면 연말장에서 보였던 주식시장의 상승, 네. 채권 가격의 상승 네. 함께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생각으로는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조금은 앞서간 면이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해요, 사실은요. 네. 예, 3월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적극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디스인플레이션 기조, 그리고 이제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이 상품 쪽에서의 물가 하락세는 분명히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을 앞으로도 유지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조정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심각한 조정으로 이어질 만한 그런 여건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금리 인하 기대감은 분명히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채권의 강세, 그리고 주식이 동반 강세를 띠는 그런 경험, 우리가 이제 1980년대, 90년대에 주식 채권이 동반 강세를 겪을 때 우리가 표현했던 그런 모더레이션이라는 네. 상황이 지금도 재현될 가능성은 일단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리세션이 없다면 이라는 경기. 전제하에서 네. 저희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리세션의 확률이 여전히 아직은 충분히 제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관점에서는 아직은 조금 더 점검해야 될 요소가 좀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리세션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보기는 힘듦에도 불구하고 네.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면 그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경기에 대해서 좀 낙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지난 12월 달의 시장을 보면은 우리 이제 작년에 시장을 계속 끌고 갔던 M7의 네. 주가가 사실은 12월 달에는 별로 재미없었어요. 맞아요. 예. 그런 반면에 이제 다른 쪽에서 뭐 여기 이제 제가 표현한 방식에 따르면은 소형주 쪽에서 소형 성장이든 소형 가치 쪽이든 네. 다 이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M7이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네. 약간의 부담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착륙의 기대감이 조금씩 발생하면서 다른 쪽에서도 분명히 기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쪽에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부분은 네. 저희는 적극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조금 더 점검을 해 가면서 우리 계속 M7 중심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좀 더 펼쳐 갈지에 대해서는 뭐 조금씩 시도를 해보시는 건 좋지만 네, 네. 너무 속도를 갖고 속도감 있게 하는 네. 것은 저희는 조금 주저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경기 상황에 대해서 그리 과격한 착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고 연착륙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군이 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거기에 대해서 100%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리세션 그렇습니다. 가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금 신경을 쓰면서 봐야 할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M7을 말씀드리는 네. 이유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주식 투자처다라는 그렇죠. 관점이에요. 네. 그 미국 시장에서 M7 중심의 투자는 여전히 일단 올해도 네. 이야기를 한다라는 결론으로 결국은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장은 어떨까요? 한국은 일단은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아, 네. 어쨌든 M7의 성장세는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반도체 쪽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뭐 약간 기술주가 밀리면서 한국 반도체도 좀 조정받는 분위기는 네,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가장 역시 마찬가지로 일종의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서 네. 인식이 되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2월 달에 또 눈에 띈 변화는 우리 이제 그 헬스케어, 바이오 맞아요. 쪽에서 이제 주가가 좀 크게 올랐는데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좀 이런 현상이 있었었어요. 결국은 이제 금리 하락 시에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던
바이오 주식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커지는 구간이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어쨌든 저희는 올해 금리 하락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요. 바이오 주식이 좀 기회가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연초에 그런 움직임들이 연말 이어서 좀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 요거 네. 연속적인 흐름에 대해서 살짝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네. 같다라고 이해 가능하겠네요. 네. 미국, 한국 이야기했고 저 이제 또 좀 확인해봤으면 하는 건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 드리고 있는 인도장에 대한 네, 의견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인도의 내수의 어떤 성장세에 대해서는 뭐 거의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기업들이 이제 그 과실을 잘 누리면서 이익이 계속 증가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신흥국 기업들을 볼 때 이제 우리가 늘 걱정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인도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경쟁 과잉 이런 구간으로 가고 있지를 않아요. 핵심 기업들이 계속해서 견고한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익 관련된 지표들, 그러니까 마진이라든지 뭐 그런 ROE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요. 주가의 어떤 지속적인 상승세에 계속 기대를 하고 특히 내수 소비재 중심으로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인도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인도의 과거의 중심 섹터는 IT 서비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때 IT 서비스 섹터도 작년에는 좀 부진했지만 좀 올라오는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튼튼해지는 그런 과정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표에 인도 옆에 이제 네. 좋지 않았던 중국이 같이 붙어 있어요. 중국은 올해 시작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저희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관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박이 지금 처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단가를 올리기가 어렵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이익을 충분히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저희는 이 중국에 대해서는 좀 그런 디플레이션 타겟 노력이 이제 얼마나 성과를 거두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뭐 그냥 IT, AI 관련된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의지 네. 이런 게 반영될 수 있는 기업들에 조금 더 선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추려서 봐야 할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월장 시작하면서 시장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쭉 좀 개괄적으로 드렸는데요. 요 시각들이 녹아있는 ETF 포트폴리오 전략에는 변화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확인해 보죠. 네, 일단은 저희가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M7 중심의 전략이고 네. 거기에 이제 인도,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배당 리츠, 약간의 이제 인컴 뭐 수익 기반 이런 거 강화하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몇 가지 넣어놓은 네. 상태이고요. 앞서 이제 저희가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 이것이 좀 약간 앞서 좀 반영된 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소화한 이후에 저희가 좀 그쪽을 아마 넣게 된다면 그쪽을 넣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포트폴리오는 기존에 그대로 일단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바이오 헬스케어 눈여겨보고 있긴 하나 네. 타이밍적으로는 1월은 아닐 것 같다라는 네, 것이고 그렇습니다. 추후를 좀 지켜보도록 하죠. 추천 ETF 포트폴리오에는 큰 변화 없는 가운데 1월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찬 센터장님 함께했고요. 저희는 2월에 2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